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5월 12일이 되겠습니다. 5월 12일은 세 가지 기념일입니다. 바로 자동차의 날, 그다음에 세계 만성 피로 증후군의 날, 그다음에 간호사의 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 하면은 요즘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음,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게 뒤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그냥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근데 전기 자동차는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조용히 출발하고 그래서 차가 오는 건지 뭐 가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소리로 이제 자동차가 오고 있구나 쳐다보지 않아도 그게 가능한데 전기 자동차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만성 피로 증후군의 날인데 정말 피곤하죠. 뭐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그 피로도 뭐 잠깐 쉬면은 이제 풀리면 다행인데 이제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뭐 쉬어도 차도 이제 피곤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나이는 들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괴롭죠. 사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그 만성 피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의 날인데 세계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간호법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그 사회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습니다. 종종 제가 국회 앞을 이렇게 이제 지나다니는데 국회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그 국회 앞 그 도로 인도에는 뭐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듯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간호법을 저지한다. 뭐 해갖고서 꼭 전쟁이 난 것 같이 서로 구호를 외치면서 말을 치고받는 것. 물론 뭐 몸싸움이야 안 하겠지만 네, 그런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법이 어 뭐 대선에도 이슈가 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지는 그건 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어찌 됐든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간호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위한 그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이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움직여야지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 간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료 직역에서 간호사가 별도로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인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인 질타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의사협회에서 또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자꾸 주장을 하고 있죠. 어찌 됐든 전쟁터 같습니다. 의협이 있고 그다음에 간협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또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알아보고 결론이 인제 어떻게 날 건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재안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는지 날 건지 아니면은 뭐 서로 파국으로 치달을지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계 간호사의 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간호사의 날, International Nurses Day. 세계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의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네, 뭐 간호사도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죠. 뭐 의사나 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간호사도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념일은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생일인 5월 12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5월 12일이 세계 간호사의 날이 이제 되는 겁니다. 나이팅게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드의 천사. 진짜 그 전쟁 중에 부상당한 적군까지 다 치료를 해줬던 그런 이제 그야말로 배드의 천사죠. 그런 간호사 성신. 그러니까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데는 뭐 적군이고 아군이고 없이 정말 의료인으로서는 생명의 어떤 소중함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기 때문에 누구든 다 치료를 하고 목숨을 구해준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 백의 천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체이노라는 이제 작가가 있었죠. 그 1970년대에 그 별들의 고향을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까지 인제 예 그 영화에도 카메오로 잠깐 그네 타는 그 씬으로 나왔었죠, 체이노 씨가. 물론 지금은 인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체이노 씨가 쓴 그 타인의 방에 어 이 타인의 방은 수필집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타인의 방에 보면은 간호사에 대한 언급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워낙 뭐 오래전에 읽은 그 소설이라 음 45년 전에 읽은 소설쯤 되겠네요. 음 그래서 그 제 기억에 그 타인의 방에서 얘기하는 체이노의 어떤 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까? 그건 아주 그 어 냉정한, 냉정한 그 인제 사람으로 이제 간호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나는 아픈데."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당연히 아픈 거다." 그래 갖고서 인제 자기 일만 딱 처리하는 그런 간호사. 음 그래서 뭐 아프다는 걸 받아 주면은 그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그 간호사의 이미지를 놓고서 굉장히 그 냉정하고 무표정한 그런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이 틀렸더라면은 뭐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그 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금의 그 인제 이 간호사법을 놓고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주장하는 그 일본의 무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간호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간호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 주장하는 또 일본의 무리들이 있어요. 뭐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일단 그 간호사법을 지금 인제 이 간호사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서 독립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무 역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의 그 직역이 있죠. 의사,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또 뭐 이 병원에 보면은 여러 인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방사선과에 가면 뭐 방사선 기사도 있고. 그런데 인제 간호사라는 그 인제 그 직역 고것만 의료인에서 따로 떼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그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법조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수집한 자료로 봤을 때는 법조문에서는 뭐 별 그런 언급이 없는데 부칙에 인제 그런 식으로 써 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간호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간호사가 의료 직역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음 의료 직역에 인제 그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면 이제 의사의 지시를 인제 받아야 되는 인제 그런 인제 입장인데 떨어져 나오면 이제 의사 지시 없이도 인제 간호사 개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죠. 예. 자 세간에 회자되는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요지는 간호사의 의료인 이탈이다라는 얘기예요. 의료인 이탈이라고 해서 의료인으로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통제받는 그 어떤 영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서로 그 주장하는 바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탈 목적, 간호사의 독자적 직역으로 인정받고 간호사 자체가 업무 영역이 의료가 아닌 복지 그리고 확대되는 복지 영역으로 간호사의 직역을 갖다 인제 넓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혜택이 엄청 넓어졌죠. 게다가 인제 노인 장기요양이라는 면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료가 아닌 복지라는 쪽에서 봤을 때 간호사로서 뭔가 할 일이 엄청 많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 영역을 지금 간호사들이 의료인 직역을 벗어나서 그 영역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의협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양대축인 의료와 복지에서 의료 분야에서 독립하여 복지축을 담당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상되는 이익, 간호사로서 예상되는 이익이죠. 건강복지 분야에서 최상 직역으로서 권한과 자격,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그렇게 된다는 그다음에 의료인 이탈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면탈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의료 직역에서 벗어나니까 의료인으로서는 자기는 의무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초래될 사항은 간호사가 의사를 고용해서 복지 분야를 경영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을 경영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인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사는 지금 의료 직역에서는 의사가 인제 예 그 모든 그
이 어떤 그 메디컬 상황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서 뭐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복지 분야로 떨어져 나가면 복지 분야에서는 의사가 인제 어떤 그 직역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간호사가 컨트롤 타워가 되니까 의사도 간호원들한테, 간호사한테 어떤 그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그런 분야가, 그런 영역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관을 볼까요? 예. 세부적인 것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현재 국회 앞을 가면은 이제 간호법을 통과시키라고 철폐하라고 또 난리예요. 그 간호법이 2022년 5월 9일 날 어 보건복지위 소위를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2023년 2월 9일 날 패스트 트랙으로 인제 승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인제 어 제의 신청을 인제 대통령이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인제 재의결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양곡관리법은 그냥 그대로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 인제 그 간호법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 인제 간호법을 그러니까 인제 최종적으로 인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만일 이거 의결을 하면은 인제 행정부로 인제 법안이 이송이 되겠죠. 그럼 그때 인제 어 그 행정부 수반인 이제 대통령이 인제 어떻게 할 건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다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볼까요? 환자의 안전,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이걸 내세운 거예요. 간호협회 쪽에서. 환자가 안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료비가 절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건강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의협에서 하는 얘기가 간호법이 없어서 국민 건강이 우회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간호법이 없다라고 해서 국민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해왔듯이. 음. 그다음에 인제 간호사법, 간호법, 인제 지금 이제 간호법이죠. 간호사법이라고 하면 간호사에 대한 뭔가가 나타나니까 간호법이라고 법률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에 대한 초우 개선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의협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뭐 간협에서 특별히 주장할 내용은 없겠죠. 왜냐하면 입법 취지 자체가 이제 본인들의 얘기니까. 근데 노인 돌봄 등 이게 있죠. 의협에서 봤을 때는 부족 시 의료법 수정 보완으로 가능한데, 간호법을 만든다고, 굳이 간호법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호협회에서 얘기는 현재는 제대로 된 돌봄이 불가하니까 간호법을 제정해서 불가한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간호사 업무 영역 통합 관리할 기본 법령이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될 걸 뭘 간호사 업무 영역을 통합 관리할 그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간호사협회 쪽에서는 간호사 취업 가능 직업 범위가 확대가 된다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 분야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재활 분야 있죠. 이것도 의료 쪽에서 해오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다음에 이제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병원 많이 생기듯이, 그다음에 체육, 학교, 뭐 이런 쪽으로 간호사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법을 갖고서는 그걸 커버를 못 하니까 그걸 커버할 그런 통합된 그런 간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의협에서는 의료법을 고치면 가능하다. 근데 왜 굳이 간호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간호사의 의료상 지위 논란. 사실 뭐 병원에 가서 보면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죠. 근데 그건 맞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게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소견대로 간호사가 약물 투여도 하고 그다음에 간호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건데, 어 지금 간협에서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호 인력이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 이거죠. 뭐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래서 이건 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박탈 의료법을 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의료인에 보면은 인제 의사, 치과 의사, 그다음에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여기에 인제 포함이 되는데, 어 그거에 어떤 결격 사유가 생기거나 면허 취소를 당할 그런 기준이 인제 더 강화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쪼끔만 잘못하더라도
어 면허 취소해 버리겠다. 인제 이렇게 법률이 네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저거를 반대를 할 겁니다. 의사, 치과의사, 항문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인제 간호법은 굳히게 음 '간호사를 의료인 지위에서 배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간호사는 저 의료인의 어떤 그 카테고리 그 내에서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제 지금 확장되어 가는 복지 영역에서는 의사보다는 이제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인제 나중에는 간호사가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을 갖다 꾸몄다 하면은 의사를 고용해 갖고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일이 인제 가능해질 거다.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의사가 있어야지 인제 병원이 개원이 되는 거니까. 예 뭐 하여튼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인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뒷면에는 각 직역의 그 이권이 인제 깔려 있다라고 인제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여러 차례 봤죠. 네. 의학분업 엄청났었죠 저거. 제 기억에 90 년대 중후반쯤으로 기억이 되네요. 의학분업 엄청났었습니다. 전에는 인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인제 처방전을 인제 또 내리면은 병원 내에서 약까지 다 처방을 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처방전을 들고서 병원 외부로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네. 음 글쎄 저는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어 '병원에서 약을 받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처방전을 들고 바깥에 나가 갖고 이 병원 이 약국일까 저 약국일까 또 고민을 하면서 어느 한 약국 들어가서 약을 사는데 물론 약국들이 인제 병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생태계가 인제 거기서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병원 옆에는 약국이 또 생겨 갖고 의사가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할지 어떻게 알아요? 약국에서. 뭔가 서로 정보는 다 주고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양한방 갈등이 있어요. 양방하고 한방. 이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양방은 서양 의술이고 한방은 인제 우리 전통 의술인데 어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이 양방 쪽에서는 한방을 의료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뭐 그런가 하면은 한방 쪽에서 뭐 양방 갖고 안 되는 부분을 우리들이 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서로 감정 싸움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둘은 이렇게 갈라졌죠. 의학 의하고 약하고 갈라졌고 그다음에 양한 양방하고 한방하고도 갈라지고. 뭐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는 선이 있죠. 의학 양한방이거는. 근데 의료인으로서 함께 해야 할 직역의 분리를 원하는 것은 간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의료인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순이자 문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간호사들이 들으면 화낼 일이겠지만은 하여튼 뭐 어 뭔가 이제 간호사 입장에서 봐서도 그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사의 어떤 판단과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뭐 간호사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반론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문제점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밑에 있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어 그 코호트 격리가 되는 이제 요양병원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의료 직역에 들어가 있었다라면은 요양보호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직역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시설 내에서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감염원이 된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인제 저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코로나에 감염이 돼 갖고 다시 요양시설로 들어와 갖고 요양시설 입소해 있는 그런 어떤 환자나 노인들한테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례가 인제 있었다라는 게 저는 그때 인제 생각하는 게 차라리 무슨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요양보호사도 이런 급박한 사태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절대로 그런
코로나로부터 노출되는 그런 그 환경에 가지 말아라. 뭐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도 그렇게 의료 직역에서 벗어난다라면은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저런 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인에서 이탈하는 것은 간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여러분들 섭섭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간호사와 같이 의료인을 이탈하는 것이 선례가 되면은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탈할 의료 직역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T사, 물리치료사, 우리도 별도로 할 거야. 그다음에 방사선기사, 우리도 별도로 할 거야. 간호조무사, 지금 간호조무사들은 또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가 또 얽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어렵죠.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등. 언젠가는 야 우리도 나름대로 독립할 거야. 응? 우리가 왜 의사 지시를 받아야 돼? 응? 뭐 이런 식으로. 글쎄요, 제가 그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의료 현장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제 분열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빛이 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은 무지개 빛깔이 나와요. 빨주노초파나 뭐. 우리는 그걸 보고서 얼마나 다양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얘기를 하지만은 어, 그렇게 그 나눠진 7가지 색깔은 뭐 보긴 좋지만 현란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빛이라는 이 가시광선이 갖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냥 현란하기만 할 뿐이지. 그럼 결국은 또 다시 하나 뭐 그 프리즘을 제거하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냥 프리즘을 통해서 그 속에 그런 그 요소가 있다라는 것뿐이지 그 요소가 합쳐져 갖고서 가시광선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렇게 지금 그 의료 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프리즘을 통과해 갖고 간호사, 의사, PT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물론 지금 의료 직역에 포함된 부분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아니겠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 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의료 현장은 뒤죽박죽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환자죠. 결국 국민이 피해 보는 거예요. 비온 뒤에 하늘을 본 무지개가 나타나 아름답지만 그것은 바로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프리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그 가시광선호소 역할을 하려면 그게 집속이 돼 갖고 어, 뭐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그런 그 이제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빛이 하나로 집속이 될 때 인간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리고 선한 친숙한 매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다양하고 얼마나 좋겠냐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양한 것은 보기는 좋죠. 무지개 얼마나 아름다 그러나 결국은 사변적인 거고 또 혼란스러운 거다. 뭔가 하나로 집속이 될 때 우리 앞길을 밝히는 가시방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비유가 적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직역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 모두가 그 속에서 합심을 해야지 갈갈이 찢어져 갖고서 너도 뭐 한 분야 나도 한 분야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컨트롤 타워가 있네 없네 또 싸우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제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 의료계 모두 한 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일이죠. 지난 4월 13일인가? 그 표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국회의장이 그랬겠죠. 뭔가 서로 중재안을 가져와라라고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중재안을 갖고서 5월 11일 날 제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하루 지켜본 다음에 방송을 좀 이어나가기로 하죠. 네. 자, 그다음에 만성피로 증후군의 날이 또 이제 오늘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이죠. 네. 크로닉이 이제 만성이라는 얘기예요. 퍼티그가 피로. 만성피로 증후군은 복잡하고 쇠약해지는 장기적인 의학적 상태이다. 복잡하고 쇠약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질병의 원인과 메커니즘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느끼는데 왜 그런지를 아직은 잘 모른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승인된 치료법이나 약물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죠. 단지 대증적인 요법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DC가 있죠, 미국에. 컨트롤 디시즈 센터인가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 중심, 이건 뭐 이 중국식 그 해석이고. 이 진단 기준을 보면은 질병 전에 평소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활동 수준의 감소는 피로와 함께 발생하며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근데 이럴 경우에 만성피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질병 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후 증상이 악화가 된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의 양을 예측하기 어렵고 증상의 감소는 종종 활동을 12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참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거네요. 재발 또는 충돌은 며칠, 몇 주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은 운동의 불쾌감으로 알려져 있다. 하여튼 뭐 저런 식이라고 하면 피곤한 건지 아닌지 몸은 하고 뭐 뭔가 유쾌하죠 사실은. 예. 그다음에 수면 문제로 사람들은 밤새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거나 깨어있거나 잠들거나 잠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수 있다. 글쎄요, 이건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자주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잠을 잤는데 아주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응? 그리고 어, 잠이 안 와갖고서 진짜 고군분투를 하죠. 그냥 잠을 자려고. 그래. 어떤 때는 이제 스스로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이모티콘이 잠을 자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자동차의 날이에요. 2012년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2년 5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 기술연구 3층 컨퍼런스홀에서 제16회 울산 자동차의 날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기념식은 아니고 어떤 사적인 단체에서 이제 하는 그런 기념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울산이 이제 보면 자동차 공업이 거기에 이제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기념일이 생겨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제27회 자동차의 날이 되겠죠. 울산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국의 1천만 대를 돌파한 지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서 2006년에 지정을 하고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제 이뤄낸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처음 소위 그 마이카에서 차를 구입했던 게 1987년인가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네요. 1987년이면 12년 후에 이제 자동차 수출 1,000만 대를 우리나라가 했다라니. 이 자동차 수요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제 조건이 고속도로죠. 도로가 있어야지 차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이 해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물론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고 해서 그분이 끌고 온 정치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따먹고 있는 이 과실의 열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자동차의 날을 축하드리면서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일단 이 간호법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이거는 제가 그 국회 표결이 있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표결 그 상황을 보고서 요 다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간호법이 지난달 4월 27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죠. 음, 물론 이제 그 법안이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될 겁니다. 이제 정부에서 행정부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서 어,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다라고 판단하면은 어, 뭐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만들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의견을 거치겠죠. 국무회의에. 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아마 그 대통령이 제2, 제2 요청이죠. 뭐 통상 우리는 이제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비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부정적인데 사실 거부권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심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회 쪽에다가. 응?
그런데 일단은 그 야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거부권이라고 이제 자꾸 표현을 하는데, 언론도 그렇고 워낙 그 언론이 기울어진 그 운동장 같은 환경이라서 뭐 언론에는 더 기대할 것도 뭐 바랄 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권의 이제 대응을 이제 한번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또 정부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상에 그 나타난 바로는 5월 16일 날 아마 국무회의에서 어 이 간호법에 대해서 인제 어떤 그 결정을 인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사이에 사실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방미한 그 제 성과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그 기시다 총리가 인제 또 왔다 가고 뭐 인제 그런 인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그 국제 정치를 위한 일련의 그 어떤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려고 인제 이런 법안을 좀 처리하는 그 인제 순서가 좀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어찌 됐든 법적인 그 기한 내에 검토해서 인제 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제의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음 뭐 제 생각이지만은 한번 이 간호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직역이 벗어나는 것은 갈등의 고조가 예상이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봅니다. 음 뭐 이 직역이라는 게 뭐 간호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봉사정과 기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임상병리사도 있고 뭐 나름대로 다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직역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집단 행동을 한다라면은 결코 의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에게 좋은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번째 보면 간호직역의 이탈은 다른 직역의 이탈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갈등의 시작이자 또 갈등의 어떤 고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에서 최소 공배수를 좀 도출을 해 갖고 의료법 내에서 협의 상생하는 것이 인제 '합리적이다.'라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인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6일 날 결정을 할 거로 그렇게 인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 하여튼 뭐 법적인 처리 기한 내에는 어떤 결심을 하겠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재요청을 하든지. 정부 여당의 생각을 글쎄 뭐 정부 여당의 생각을 제가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준비한 자료니까 한번 쭉 읽으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죠. 자,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약에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이지 간호 직역 이탈은 대통령이 이 공약과 오히려 배치가 된다라고 지금 그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리고 인제 둘째 보면은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1차 의료 적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이슈화가 됐다. 자, 이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후보 시절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의 커뮤니티 헬스케어 공약에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라는 그 내용을 담았는데, 음 지금 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제 1 년이 됐잖아요, 당선된 이후에. 그래서 인제 주치의 어떤 그 기반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도는 이미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그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월 17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일산에 건보공단 병원이 있죠. 1차 의료 개발센터를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주치의 기반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도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협의를 하고서 일단 시험적으로 1차 의료개발센터를 한번 인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번 국가병원이니까 한번 그 인제 설치를 해본 거죠. 여기서 인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이건 인제 어 그 다른 인제 일반 병원에도 다 인제 그 파급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중재안을 마련 중인데,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그 같은 입장이고 그다음에 인제 간호사 가 또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두 입장을 중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달라 매우 난항을 겪고 있는데,
4월 27일 본회의 상정까지 마무리가 될지 의문이다. 이게 본회의 상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일단은 그 입장 어떤 입장 차이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의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파업으로 치달을 경우에 불편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네 번째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만일 지금 통과된 저 법을 그냥 그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라면, 즉 간호법이 통과된다라면은, 간호법이 인제 시행이 된다라면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이 하나의 그 그룹핑이 돼 갖고서 이제 뭐 파업을 한다든가 뭐 인제 이런 쪽을 인제 아마 그런 쪽으로 인제 치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간호법이 제의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국회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 물론 인제 국회에서 또 인제 제의를 하겠지만은 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제의해 갖고서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것도 인제 통과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간호사들이 인제 파업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참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사실은. 서로 열차가 한 선로위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양쪽 다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부각이 될 때 음 그거를 부각시키기 전에 어 그 파급 효과, 미치는 영향, 이걸 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다 검토해 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서로 진짜 치킨 게임을 하듯이 서로 지금 마주 보고서 인제 선로에서 서로 달리고 있는 건데 음 어느 경우가 되든 간에 이 의료계에는 파업이 인제 불가피하게 인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갖다가 수렴을 할 때 성급하게 이 이슈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 물론 당연히 인제 간호사 입장이나 의사 입장이나 간호조무사 입장이나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다 이제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그 선에서 어 파급될 효과를 미리 감안하고 그걸 예측을 해 갖고 그런 어떤 악영향이 초래되는 그 강도가 낮아질 때, 낮아진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걸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여 갖고서 법안을 만들어야지 어 이게 어떤 어 그 여권이나 야권 서로 어떤 정치적인 입지, 뭐 표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갖고서 어 그로 인해서 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여러 가지 파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고려했다 손 치더라도 아 그 그냥 무시하고 이걸 갖다 법안화하는 게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쪼끔 더 성숙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어떤 어떤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5월 16일 날 인제 뭐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음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진짜 좋은 그런 방안이 도출이 된다라면 이제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이 사회의 의료 파트, 의료계에서 또 엄청난 파장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예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의료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든 현명하지 못하게 대처를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계에 대해서 뭘 아느냐, 뭘 안다고 그런 말을 떠드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의료계를 모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적어도 그 어 그 이슈가 법안이 되고 그 이슈가 정말 모든 사람한테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반화된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때 나타날 여러 가지 악영향, 그다음에 파급 효과,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거 기타 등등
또 의료계 내부에 내상이 또 인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갖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게 잘못된다라는 얘기는 음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만큼 함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어찌 됐든 모든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보게 돼 있습니다. 정말 '국민 노릇하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 아주 양쪽이 서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 뭔가 절충안이 도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